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영어를 잘하려면 한국말을 개입시키면 안 된다. 한국말을 영작하면 안 되고 영어로만 생각해라.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이상적이지만 성인이 돼버리고 나면 그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머릿속에 있는 우리나라 말을 갖다가 옮기지 바로바로 영어로 그렇게 잘 되지는 않거든요. 영어 학습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오늘 입에 붙는가 싶더니 이틀 후에 하니까 안 돼요. 아직은 편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머릿속으로 이해했으나 아직은 내 몸속에서 완전히 녹아내려서 입 밖으로 쑥 나오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정우입니다. 자, 오늘은 비교급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비교급은 통상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거든요. 원급 비교라는 것들이 있고요. 원급 비교. 원급 비교는 여러분 as 구문입니다. as. 그리고 비교급 비교는 쉽게 얘기해서 형용사에다가 er를 붙이거나 er 아니면은 more나 less를 붙여가지고 만드는 거를 비교급 비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more than, less than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색다른 녀석이 하나 있어요.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라고 그래서 뭐 할수록 더 뭐 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3번은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다루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복잡해서 그 3번의 더 비교급, 더 비교급도 쓸 일이 생각보다 많아.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주면 영어가 되게 간결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최상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 그때 왜 뭐 서울에서 이 집방이 최고야라고 할 때 그런 경우에는 최상급으로 하지 말고 비교급을 해주는 게 더 자연스럽게 들린다 이런 말도 했는데 어쨌거나 최상급이라는 녀석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The most나 the best 뭐 이런 것들도 표현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영작이나 말하기 할 때 전혀 아직 안정감 있게 문장을 못 만든 영역인데 배수비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배수비교. 이 배수비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두 배, 그 다음에 뭐 세 배, 뭐 반, 절반 이런 것들을 배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배수비교인데 배수비교의 형태를 이따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총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세 가지. 자, 그러면 오늘은 원급 비교, 원급 비교하고 배수 비교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원급 비교는 기본적으로 어떤 모양새를 띠고 있느냐면은 as 구문은 맞는데 as와 as 사이에 주로 형용사와 부사가 옵니다. 형용사가 올 때도 있고 부사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형용사가 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언제 형용사가 올까? 문장 전체의 동사가 비동사일 때, am 이런 거 있잖아요. are 이런 거 있을 때는 as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부사가 나오는 경우는 문장의 동사가 일반 동사일 때, 뭐 행위를 나타내는 거 주로 뭐 달린다 이런 거 있잖아요. run 이런 거. 그러면 as fast as 이렇게 되니까 그때 그건 부사죠. 그러니까 as와 as 사이에는 형용사와 부사가 오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비동사일 때는 형용사, 일반 동사일 때는 부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마치 토익 선생님이 된 듯한 느낌이에요. 이런 설명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 사실은. 하지만 꼭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형태는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항상 뭐죠? 문법적, 기능적 형태는 다 이해했는데 실제 스피킹이나 영작할 때 생각이 안 나더라. 이거가 이제 저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자, as는 잊어버리시고 평소 생각하는 대로 머릿속으로 영작을 해보세요. 1번은 제가요, 수입이 줄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수입이 줄었어요. 이런 거. 자, 그렇다면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떤 문장을 만드시겠어요? 마음이 급하다면은 또 수입 이렇게 잡고 줄다 이렇게 동사로 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하면. 그럼 수입이 뭐지 하면 인컴인가? 아, 그래. 줄다가 뭐지? 헷갈려. drop, decrease, fall 뭐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 퀴즈 또 드려볼게요. 이건 좀 어려워요. 여러분 전기차가 요즘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거 아시죠? 전기차가 대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도로에 더 전기차가 많이 보이는데 5년 전과 비교해보면 5년 전이랑 비교하면 전기차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기차 가격이 많이 떨어졌대요. 그러면
이런 문장은 항상 두 가지로 영작이 가능해요. 정말 말 그대로 우리말 그대로 갈 수도 있어요. 가격이 뭐 fell 했다라든지 drop 했다든지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오늘 저희가 뭘 공부하는 시간인가요? 원급 비교를 공부하는 시간이죠. 그럼 아까 전에 수입이 줄었다는 것과 전기차 가격이 그래도 5년 전하고 비교하면 많이 떨어졌죠를 다 as를 써서 영어로 말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려요. 근데 이게 생각만큼 습관이 우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as 외우는 건 쉬운데 실제 스피킹 할 때는 잘 못 쓰더라고요. 저희 학생분들도. 영어 좀 한다는 분들도 익숙치가 않아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돈을 벌다가 make라고 할 수 있잖아요. make money. 그죠? 따라서 나는 못 벌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I'm not making. I'm not making. 그 다음에 전에만큼은 여기서 이제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영작이. as를 쓰라 그랬죠? 예전만큼이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돈은 양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much money. 따라서 I'm not making까지 한 다음에 as much as I used to 이렇게 가는 거예요. as much as 만큼이죠. I used to는 학교 다닐 때 배웠죠. used to 동사 원형하면 예전엔 그랬는데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게 바로 I used to죠. 그러면 이걸 put together 해서 한 문장으로 딱 내뱉으면 어떻게 되죠? I'm not making as much as I used to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학구적으로 영어를 접근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왜 이런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느냐면은 한국 학생들이 원급 비교를 못 쓰기 때문인데 만약에 어떤 A라는 학습자가 혼자 공부할 때 I'm not making as much as I used to를 문법 책에 나온 예문을 볼 때는 쉽게 이해하고 금방 뜻도 해석이 돼요. 근데 스피킹 할 때는 이게 온데간데 없는 녀석이 되는 거죠. 왜냐? 성인이 된 이후에 영어 학습은 먼저 한국말이 떠오르고 그걸 옮기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국말이 만약에 수입이 줄었다면 수입 줄다 이렇게만 매칭을 하기 때문이거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영어를 잘하려면 한국말을 개입시키면 안 된다. 한국말을 영작하면 안 되고 영어로만 생각해라.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이상적이지만 성인이 돼버리고 나면 그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머릿속에 있는 우리나라 말을 갖다가 옮기지 바로바로 영어로 그렇게 잘 되지는 않거든요. 물론 조금 더 숙달 연습이 되면은 그게 조금 한글 의존도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어쨌거나 수입이 줄다 하면은 영문 기사에서 어떤 기업의 매출이 줄었다 할 때 sales fell 매출이 늘었다 할 때 sales grow 알죠? 성장하다. 그게 과거형인 grew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편하게 말할 때 쓰는 건 어색하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원급 비교로 쓰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전기차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도 전기차가 5년 전만큼은 안 비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기차는 영어로 저도 항상 이 단어 실수 많이 해요. 저는 자꾸 전기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는 electric cars나 electric vehicles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줄여서 잡지 같은 데 보면 EVs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래서 electric cars are 그다음에 부정문을 써야 돼요. 안 비싸다니까. 그러면 그냥 안 비싸 이러면 they're not expensive 이거잖아요. 근데 5년 전만큼은 안 비싸니까 expensive 앞과 뒤에 as를 넣어줘야 돼. 그러면 electric cars are not as expensive as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처리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5년 전 어떻게 하지? 5년 전에 그랬던 것보다 어떻게 하지? 큰일인데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안 되면 그냥 5 years ago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정말 온전한 하나의 문장을 만들려면은 electric cars are not as expensive as they were 이렇게 가주는 게 온전한 문장이에요. as they were 5 years ago 이렇게 하면 이때 they는 electric cars를 가리키죠. 그리고 비동사가 있어줘야 되거든요. 뒤에도 여기는. 그래서 they were 5 years ago가 되는 겁니다. 자, 되게 심플한 문장 같지만 의외로 막상 하려고 하니까 어렵지 않나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다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예전만큼은 돈을 많이 못 벌어. 이 문장 뭐죠? I'm not making as much as I used to. as much as I used to. 전기차가 5년보다는 가격이 좀 떨어졌죠? 이러면 전기차가 5년 전만큼은 안 비싸다니까 electric cars are not as expensive as they were 5 years ago. 조금 입에 붙죠. 그런데 영어 학습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오늘 입에 붙는가 싶더니 이틀 후에 하니까 안 돼요. 아직은 편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원급 비교 같은 경우에도 머릿속으로 이해했으나 아직은 내 몸속에서 완전히 녹아내려서 입 밖으로 쑥 나오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수입이 줄었다는 것과 비슷한 거 한번 제가 퀴즈 한번 들으면 정말 할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연습해 보세요. 저요 운동을 하긴 하는데 예전보다 좀 덜해요. 이래요. 예전보다는 덜해요. 그러면 이런 게 한국 사람이 원급 비교를 못 쓰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말에도 원급 비교가 있지만 한국어는 비교급이 더 발달돼 있어요. 예전보다는 덜해요 하는 건 비교급이잖아요. 덜하다. 그죠? 덜 이건 비교급이잖아요. 그러니까 as를 떠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민들이 이럴 때 as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하지 않아요. 예전만큼은. 이래서 I'm not exercising. 양의 개념이거든 얘도. 하니까 as much as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은 아까 전에 과거에는 그랬다가 뭐였죠? I used to. 그러면 put together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I'm not exercising as much as I used to.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은 뭔지 알겠다 싶은 마음이 좀 들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예전에 뭐 했는데 더 이상 뭐 하지 않다는 거 발음을 used to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used to 이러면 안 되고 붙여서 I used to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조금 발음까지 서비스로 해드렸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건 안 하는 사람이고 근데 재미난 말씀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바쁜 시간에 자꾸 다른 말 해서 죄송한데요. 이상하게요. 제가 10년 전보다 요즘 발음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적에는 저도 멋을 부리는 영어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 안 되는 거 억지로 막 굴려서 더 막 있어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통역 번역대학원 재학 시절에 영안 통역 시간에는 저희가 직접 앞에 가서 연설문 읽어주고 다른 그부들이 그걸 통역하거든요. 그럼 그 연설문 읽었는데 교수님이 야 재우 저 국내파 치고는 발음 좋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우쭐해가지고 와 좋은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산 적도 있어요. 근데 요새는 썩은 발음까지는 아니지만 썩었나요? 제 발음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그렇게 막 이렇게 막 굴리려고 노력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문형을 최대한 네이티브하고 거의 똑같이 해보고 싶어 이런 욕심이 많아서인지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래서 그래서 또 제가 발음은 막 이렇게 제가 막 저를 따라하세요 이런 말은 많이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 다 그렇잖아요. 자기 약한 거는 또 그죠? 네, 다 그래요. 자, 그러면 원급 비교 같은 경우에 문법적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면 as 형용사 as 부사 as가 오는데 앞에 비동사 할 때는 주로 형용사가 당연히 올 것이고 일반 동사 할 때는 부사가 올 것이다라는 기능적인 모양새는 공부했고 우리가 원급 비교를 생각보다 못 쓰는 이유는 두 번째 뭐다? 한국말 생김새를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수입이 줄다 가격이 떨어지다 하면 무조건 가격 fell, 수입 fell 이렇게 한다. 근데 적어도 스포큰 영어에서는 그냥 I'm not making as much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발화 습관이 돼 있으면 영어가 쉬워진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원급 비교를 못 쓰게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뭐였다? 한국말이 좀 더 비교급이 발달돼 있는 언어라서 그렇다. 따라서 우리말에 더 이러면은 more, less로만 가려고 그런다. 그래서 as를 쓸 기회를 놓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